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연애 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 가수의 수입이 얼마냐를 따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대중음악계, 특히 트로트 시장 전체가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웅입니다. 이명웅 1년 수입 155억 설 공개? 물고기 뮤직 감사 보고서에 팬들 술렁.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155억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이고, 누군가에게는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뜬 소문처럼 허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 뮤직의 재무 흐름과 공개된 수치들을 둘러싼 팬들과 업계의 분석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노래하고, 공연하고, 광고에 등장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팬덤을 움직이고, 지역 상권을 흔들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경제체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트로트 스타들이 방송 출연과 행사 무대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명웅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시장, 공연 시장, 유튜브 콘텐츠 시장, 광고 시장, 팬덤 커뮤니티, 심지어 부동산과 지역 경제 효과까지 연결시키며 말 그대로 한 명의 아티스트가 어디까지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팬들을 술렁이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숫자입니다. 물고기 뮤직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배당 흐름을 중심으로 팬들과 업계에서 여러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명웅 개인의 1년 현금 흐름이 155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는 점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실제 계약 구조, 지분 관계, 세금, 비용 처리, 배당 방식, 성과급 구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중이 이제 이명웅을 단순한 가수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동시에 그의 브랜드 파워를 분석하고, 콘서트 매출을 계산하고, 광고 가치를 따지고, 유튜브 조회수의 경제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이명웅이 한 명의 스타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고기 뮤직이라는 구조입니다. 물고기 뮤직은 대형 아이돌 기획사처럼 수십 명의 아티스트를 동시에 관리하고 거대한 연습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명웅이라는 절대적인 핵심 IP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매우 집중된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입니다. 여러 아티스트에게 투자비가 분산되고 그룹 멤버들 사이의 수익이 나뉘고 대규모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모델과 달리 이명웅의 경우 브랜드의 중심과 수익의 중심이 거의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매출보다 영업이익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비용이 과도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줄어들지만 이명웅 브랜드는 팬덤의 충성도와 공연의 티켓 파워, 콘텐츠의 반복 소비력 덕분에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모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팬들이 가장 놀란 대목은 배당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추산입니다. 공개된 재무 흐름을 기준으로 배당 규모가 거론되고 여기에 성과급성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1년 수입 155억 설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대중가수 한 명이 자신의 음악 활동만으로, 그것도 트로트 장르를 기반으로 이 정도 규모의 경제적 파급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한국 연예 산업의 기존 통념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장르, 방송 중심의 장르, 지역 행사 중심의 장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트로트도 디지털 콘텐츠가 될 수 있고, 트로트도 초대형 스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며 트로트도 전국 투어와 브랜드 광고와 플랫폼 경제를 결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명웅의 수익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축은 단연 공연입니다. 이명웅 콘서트는 이제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팬들에게는 축제이고 지역 상권에는 대형 이벤트이며 업계에는 매출 규모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경제 현상입니다. 이명웅의 공연 티켓은 공개될 때마다 빠르게 매진되고 팬들은 단순히 공연장에 앉아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하나의 의식처럼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객의 결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명웅 팬덤은 단순한 호기심 소비층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고충성 팬덤입니다. 이 팬덤의 충성도가 바로 공연 매출의 폭발력으로 연결됩니다. 콘서트가 열리면 티켓 매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숙박, 음식점, 카페, 굿즈, 주변 상권이 함께 움직입니다. 한 도시에서 이명웅 콘서트가 열린다는 것은 단순한 공연 일정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규모 소비 인구가 유입된다는 뜻입니다. 팬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기차를 타고 숙소를 예약하고 식사를 하고 카페를 찾고 굿즈를 구매하고 공연 전후로 도시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명웅 콘서트는 팬덤 문화인 동시에 지역 경제 이벤트로도 분석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경제를 움직이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명웅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유튜브와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과거에는 가수가 방송에 출연해야만 대중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명웅의 무대 영상,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콘텐츠, 라이브 클립, 팬들이 반복해서 찾아보는 영상들은 모두 장기적인 수익 자산이 됩니다. 한번 방송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조회되고 공유되고 다시 소비됩니다. 특히 이명웅 콘텐츠의 강점은 반복 재생력입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한번 듣고 끝내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다시 듣고 기분이 좋을 때 다시 듣고 부모님께 들려주기 위해 다시 틀고 댓글을 읽기 위해 다시 들어갑니다. 이 반복 소비가 콘텐츠의 생명력을 길게 만들고 장기적인 미디어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명웅 팬덤의 특성이 다시 빛납니다. 영웅시대는 단순히 숫자만 많은 팬덤이 아닙니다. 집중력이 높고 충성도가 깊고 콘텐츠를 오래 소비하는 팬덤입니다. 짧은 자극만 소비하고 빠르게 떠나는 팬덤과 달리 이명웅의 팬들은 한 곡의 감정선을 오래 따라갑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찾고 가사에서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며 무대 위의 작은 표정 하나까지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명웅의 콘텐츠는 단순 조회수 경쟁보다 더 강한 힘을 갖습니다. 조회수의 양뿐 아니라 시청 지속시간, 반복 시청, 댓글 참여, 공유, 팬덤 내 확산력이 모두 결합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은 광고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유명세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모델을 선택할 때 보는 것은 신뢰도, 이미지 안정성, 구매 전환 가능성, 사회적 호감도,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명웅은 이 모든 조건을 강하게 충족하는 스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자극적인 논란보다 안정적인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대중적이지만 가볍지 않으며 친근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금융, 건강, 생활가전, 자동차, 주거, 프리미엄 소비재 같은 분야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명웅을 모델로 세운다는 것이 단순히 얼굴 하나를 빌리는 일이 아닙니다. 브랜드 전체의 신뢰와 따뜻함, 그리고 구매력 있는 팬덤의 관심을 함께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명웅 광고의 무서운 점은 팬덤이 단순히 광고를 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등장한 브랜드를 찾아보고 제품을 확인하고 광고 영상을 반복 시청하고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광고 노출보다 훨씬 강한 효과입니다. 광고주는 단순히 시청률이나 노출 수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관심, 실제 구매 가능성, 실제 브랜드 호감도 상승을 원합니다. 이명웅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이름이 붙는 순간 광고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팬덤이 참여하는 콘텐츠가 됩니다. 이것이 이명웅 광고 가치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축은 브랜드 신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큰돈을 버는 스타는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스타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스타는 다릅니다. 오래가는 스타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명웅은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중에게 비교적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심, 성실함, 감사함, 효심, 팬사랑, 자기관리. 이 단어들이 이명웅이라는 이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방송 한 번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태도와 선택, 말과 행동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결국 가장 큰 돈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팬들이 이명웅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단순히 노래를 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의 보컬은 강력합니다. 부드럽고 깊은 음색, 안정적인 호흡, 과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표현력은 그의 무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인간 이명웅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성공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무대 위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말투, 주변 사람을 챙기는 태도, 기부와 선행에 대한 꾸준한 소식들이 모두 팬덤의 감정적 결속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팬덤을 소비자에서 공동체로 바꾸는 힘입니다. 이명웅의 외모와 이미지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화려한 카리스마로 밀어붙이는 스타라기보다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주는 타입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감정선을 장악하고 광고에서는 안정적인 신뢰감을 주며 예능이나 콘텐츠에서는 친근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층적인 이미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너무 멀게 느껴지면 팬덤 확장이 어렵고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프리미엄 브랜드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명웅은 그 중간의 균형을 절묘하게 잡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친근함과 고급 브랜드가 원하는 신뢰감을 동시에 지닌 스타. 바로 이 점이 그를 독보적인 광고 모델이자 문화 브랜드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팬덤은 세대의 장벽을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중장년층 팬덤이 강한 트로트 스타로 인식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명웅은 훨씬 넓은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좋아해서 자녀 세대가 알게 되고 가족이 함께 콘서트를 이야기하며 유튜브 영상이 세대 간 대화의 매개가 됩니다. 이 점이 이명웅 브랜드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특정 연령층에만 갇힌 스타는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지만 세대를 연결하는 스타는 훨씬 오래갑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가족의 감정과 연결되는 순간 그의 시장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155억설이라는 숫자가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축적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명 시절을 견디고 오디션 무대에서 대중을 사로잡고 이후에도 꾸준히 음악과 공연으로 팬들과 만나며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온 시간이 이 숫자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팬들은 이야기를 단순한 돈 이야기로만 듣지 않습니다. 어떤 팬들에게는 이것이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가수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감정, 그의 진심이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았다는 감정, 오래 응원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감정이 함께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팬들이 술렁이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수치를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155억이라는 표현은 여러 재무 항목과 추산이 결합된 분석적 표현일 수 있으며 실제 개인 소득은 세금, 비용, 배당 방식,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의 핵심은
정확히 이런 단위가 아닙니다. 핵심은 임영웅이 이제 대중문화 산업에서 그 정도 규모의 수익성을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가수 한 명의 경제력을 놓고 기업 분석하듯 매출, 영업이익, 배당, 콘텐츠 수익, 광고 가치, 부동산 전략까지 이야기하는 시대. 그 중심에 임영웅이 있다는 것이 이번 이슈의 진짜 의미입니다. 부동산 전략 역시 임영웅 브랜드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인프라로 전환하고 미래의 비용을 어떻게 줄이며 장기적인 제작 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의 건물 매입이나 자체 공간 확보는 단순한 재산 증식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녹음, 연습, 촬영, 회의, 팬덤 관련 콘텐츠 제작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더 높이는 구조가 됩니다. 즉 임영웅은 지금 인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기 이후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까지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임영웅은 일반적인 스타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전성기에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지만 그 관심을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며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임영웅은 팬덤, 콘텐츠, 공연, 광고, 회사 구조, 인프라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 개인의 인기가 흔들려도 시스템이 받쳐주면 브랜드는 오래갑니다. 반대로 시스템 없이 인기만 있으면 흐름이 꺾이는 순간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강점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팬덤과 차가운 경영 구조, 감동적인 목소리와 냉정한 수익 모델. 이 두 세계가 한 사람의 이름 아래 결합되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텐츠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대중에게 불안이나 자극보다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처럼 사회 전반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고 경쟁과 피로가 일상이 된 시대에 위로를 주는 목소리는 강력한 상품이 됩니다. 여기서 상품이라는 표현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대중문화 산업에서는 감정도 가치가 됩니다. 임영웅은 사람들에게 괜찮다, 수고했다, 함께 가자는 정서를 전달합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이런 감정적 몰입은 단순한 유행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바로 이 감정 자본이 155억 설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티켓을 사는 것도 감정이고, 앨범을 사는 것도 감정이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도 감정이고, 광고 제품을 찾아보는 것도 감정입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임영웅의 경제력은 결국 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팬덤이 없었다면 공연 매진도 없고 콘텐츠 반복 소비도 없고 광고 가치도 지금처럼 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돈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팬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팬덤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미 정상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아직 확장할 영역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투어가 더 커질 수 있고 해외 공연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오리지널 콘텐츠와 다큐멘터리, 공연 실황 영화, 브랜드 협업, 프리미엄 굿즈, 팬덤 플랫폼, 음원 IP 확장까지 다양한 방향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팬덤은 단발성 소비보다 장기 소비에 강하기 때문에 잘 설계된 콘텐츠와 공연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영웅 브랜드가 단순한 현재형 스타가 아니라 미래형 IP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임영웅의 성공은 트로트 시장 전체에도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트로트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젊은 세대 중심의 K-팝 산업과 다른 방식으로도
글로벌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가? 중장년층 팬덤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강력한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명웅은 이 질문들에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낡은 장르가 아니라 제대로 브랜딩하면 가장 강한 감정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 팬덤은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이자 홍보자이며 공동체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감동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모든 세대가 모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웅 1년 수입 155억 설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그룹, 글로벌 팬덤 중심으로만 거대한 수익이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다른 모델을 보여줍니다. 한 명의 솔로 가수, 강력한 국내 팬덤, 높은 신뢰도, 공연 중심 수익, 디지털 콘텐츠 반복 소비, 광고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회사 구조가 결합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초대형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도 당연합니다. 어떤 팬들은 역시 이명웅이라고 말하고 어떤 팬들은 그가 걸어온 시간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명웅은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반응들은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미 이명웅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단순한 인기 순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명웅은 감정의 신뢰를 경제적 가치로 바꾼 스타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번 이슈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거대한 성공 뒤에는 부담도 있습니다. 큰 숫자는 큰 기대를 부르고 큰 기대는 더 큰 책임을 만듭니다. 이명웅이 앞으로도 지금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음악적 완성도, 팬들과의 소통, 이미지 관리, 공연 품질, 콘텐츠 방향성 모두에서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는 이 부담을 단순한 압박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단단한 브랜드로 성장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조급하게 소모되지 않고 무리하게 자극을 줬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와 색깔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이 이명웅의 장기 생존력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155억이라는 숫자가 진짜냐 아니냐를 넘어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런 숫자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팬들을 술렁이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한때 무명에 가까웠던 한 가수가 국민적 사랑을 얻고 자신만의 팬덤을 만들고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콘텐츠 시장을 움직이고 광고 시장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며 이제는 연간 수입 추산만으로도 대중문화계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산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명웅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을 넘어 움직이는 브랜드이고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경제 현상이며 경제 현상을 넘어 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간 감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의 수익 소식에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감동합니다. 그가 벌어들인 숫자 속에는 팬들이 보낸 시간, 응원, 눈물, 박수, 기다림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55억 설이라는 문장은 차갑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뜨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작된 노래가 어떻게 거대한 경제를 만들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한 명의 아티스트가 어떻게 시대의 브랜드가 되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이명웅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명웅의 1년 수입 155억 설, 단순한 과장된 화제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미 그의 공연 파워와 팬덤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이명웅만큼 숫자와 감정,
팬덤과 산업, 무대와 경제를 동시에 움직이는 아티스트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소성이 그의 가치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명웅이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물고기 뮤직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영웅시대가 어떤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지 그 다음 장면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뉴스의 제목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